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예린입니다. 어제 장 초반 2100선을 살짝 내줄 정도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가 결국 오래간만에 뒷심을 자랑하면서 2100을 지켰고 2110선도 회복을 했지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사줬는데 물론 매수 강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었지만 어제 막판 들어서 그 매수세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일단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액면 분할 하긴 했지만 기존 황제주, 화장품 대장주가 어제 시총 5위로 도약하는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띠면서 뒷받침해준 측면도 있었었는데요. 이 밖에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랠리를 보이면서 기존 주도주에 많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기존에 갔던 종목들을 또 한번 해보자라는 심리가 투자자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가 거의 끝물에 와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은 그 실적 정도에 따라 눈높이를 맞췄는지 여부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충족하면 거의 상한가를,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한가로 보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장이 어제 펼쳐졌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또 나올까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에 이어 다우지수까지 신고가를 써내렸다고 하지만 그 뒷배경이 주택지표마저 부진하자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그냥 재탕 흐름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모멘텀은 없었다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차별화 역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하기 전에 한 말씀씩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지수 2100선에 좀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좀 1%대 강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또 상승폭은 좀 모두 다 좀 반납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밀리지 않고 충분히 2100선 부근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한 차례 좀 숨고르기를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워낙 강하게 V자 반등세로 좀 펼쳐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코스피 지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른 반등을 이룬 코스닥은 걱정이 좀 덜한데 코스피가 걱정이다. 2100 안착해야 된다. 오멘토님은요? 네,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좀 악화된 부분이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도 여전히 수급 측면에선 받쳐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크게 올라가기도 어려운 만큼 종목별 개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투신의 매도가 진정된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지만 지금 관점에서 펀드 자금이 적극적으로 다시 유입될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기대보단 역시 개별주 플레이가 유효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시장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9일 화요일 우리 장 오프닝 벨이 울리면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110선 위쪽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날만에 약간 쉬었지만 700선은 지켜줬었죠.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무섭게 진행됐던 그런 하루인데요. 시장은 뚜렷한 어떤 흐름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그래도 개장가는 짚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 코스피 지수 다행히도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2115선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에서 좀 2100선이 좀 안정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210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좀 마감이 된다면은 충분히 2120선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은 이 경우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0.5%가량 상승한 707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한 차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V자 반등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이런 추세로라면은 정고점까지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선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는 0.6%가량 0.06%가량 상승한 26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선물 지수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260선의 강한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해 놨기 때문에 크게 좀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260선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환율 지수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1090선 부근에서 좀 움직여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90선 부근에서 워낙에 좀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또 1100선까지 좀 박스권 하단을 좀 위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90원대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보합권 정도에서 잘 출발하긴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코스닥에 힘을 더 내는 거 보니까 코스닥은 전고점을 금세 뛰어넘을 것 같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환시장 출발은요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죠. 어제는 화장품,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했었고 일부 종목은 아예 하한가 가는 실적이 안 되는 그런 종목도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멘토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관련주들, 특히 의약품주가 강세를 여전히 좀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 전체별로 보자면 증권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 후에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증권주 중에서 상승폭이 좋은 것이 KTB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밖에는 안 되는데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에 상단이 막혀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화학주인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반등폭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도 큰 수준의 반등은 어려운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 금속이라든지 이제 통신업종이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통신의 약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금 인가제가 이제 폐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 요금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KT의 요금 인하를 촉발 시작으로 해서 LG U+도 2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통신주에 대한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로 좀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 의료업종과 제약업종 역시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주로서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과 지금의 이제 제약 바이오주 랠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제약과 바이오주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종목이나 업종의 모멘텀에 관계없이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모멘텀, 신약과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약,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품과 바이오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기는 하겠지만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메이톡스도 오늘 6%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의료관광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 화학주도 강한 모습. 역시 이제 중소형 관련주 코스닥 종목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세종텔레콤, 중소형주 모두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종목별 대응 랠리가 중요한 시장이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하고 또 비슷한 시장의 흐름도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도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좀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강하다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거의 한 16만 원대 또 깨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밀리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가운데 뜨는 종목은 시총 15위 가운데 거의 아모레퍼시픽이 유일하게 보일 정도거든요. 코스피는 곧바로 하락 전환해서 마이너스세로 꺾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죠.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는 안 사나 봐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장 초반부터 수급 상황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과 기관 좀 동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한 125억 원 그리고 83억 원 정도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좀 동반 매도가 좀 일관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한
한 18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 32억 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좀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의 경우는 좀 화장품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던 터라 외국인이 좀 대량적으로 매수를 보였지만,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이 한 34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 자체가 어제는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하지만은, 일단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한 18억 원 정도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기간만이 한 11억 원 정도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함께 좀 동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한 18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로 좀 기관과 외국인 양쪽 모두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코스닥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마찬가지로 수급별 흐름은 별로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업종에서는 기관이 거의 좀 대량적으로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업종의 경우는 기관이 한 3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IT나 이제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한 기관이 소폭 좀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의 경우는 어제의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급락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많이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수급 흐름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여부를 좀 장 막판까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들었고요. 코스피는 의외로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뭐 부합권 정도에는 갇혀있네요. 외환 시장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듣는 순서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유진 투자 선물로 가보죠.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지표 이번엔 주택 지표가 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인식 때문인지 달러화가 글로벌리 굉장히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090원대 찍으면서 출발했다고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최근 달러 약세했다는 저가성 매수세 유입으로 인하여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4원 90전 오른 1,090원 50전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유로화 대비 달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여파로 인하여 저가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거기다 글로벌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재개한 영향도 작용하면서 달러화에 추가적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은 달러에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119엔 후반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인하여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090원대로 진입하며 마감했습니다. 최종가는 1,091원 50전에 마감되었고,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4원 70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인하여 이날 달러엔 상승으로 1,090원대 진입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방향성을 제공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최근 박 대통령의 엔원 하락 우려와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연이은 엔원 하락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인하여 당국의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인이 119엔 후반대까지 상승한 만큼 이에 동조하며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그리스 채무 협상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순매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중공업체들의 모처럼 나온 수주 소식들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지분 외국인 블락 유입 관계도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달러에 연동되며 상승 시작 후 고점 내고로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간 모습이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084원에서 94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를 뚫긴 했는데 아마 많이 올라가진 못할 거다. 그렇게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또 풍성하게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뭐 시가 부분 정도인데 상승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에게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갑자기 종목 왜 하실 수도 있지만 한솔 라이팅 흡사병이라는 대형 호재가 뜨면서 오늘 곧바로 시가와 동시에 상한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포피아가 새 주인을 찾았죠.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사갈 것처럼 했었지만 이 합병 자체가 결렬이 됐었죠. 그 협상 자체가 그게 한 달 전 얘기인데 새 주인을 찾고 오늘 드디어 급등세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 업체인 인포피아까지 일단 두 종목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봐주시죠. 네, 한솔 테크닉스의 경우도 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솔 라이팅이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합병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왔는데 일단은 투자 부분을 제외를 하고 사업 부분만 조금 흡수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좀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솔 테크닉스가 오늘 가장 크게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 한솔 베트남 이제는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성장성으로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솔 베트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좀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솔 베트남이 일단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실적이 점차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솔 테크닉스의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경우는 한 가지 어떤 좀 이슈만으로 상당히 좀 급등세로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현재 한솔 테크닉스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 정별 그 이평선들이 좀 정별을 그려가면서 안정적인 좀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21선은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인포피아인데요. 인포피아가 일단 어떤 이제 새 주인을 좀 찾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이제 새 주인이 아무래도 H2H 파트너스가 좀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인포피아가 일단 매각이 좀 결렬이 된다 이런 좀 소식이 전해졌지만 어쨌든 하나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좀 크게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인포피아의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좀 강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소식만으로도 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대비해서 워낙에 좀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포피아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새 주인을 찾으면서 앞으로 인포피아가 어떤 좀 제품을 내놓고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어떤 조금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포피아의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손절 라인을 한 21선 부근이 한 1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포피아 오늘 경영권까지 같이 다 넘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포피아 얘기까지 자 저희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인포피아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 오늘 추가적으로 특별히 상한가 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저희가 특징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상한가 갔었죠? 네, 오늘 또 아침에 급등하고 있다. 오멘토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어디까지 현재 흐름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젠백스도 어제 상한가 갔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급등합니다. 참고로 젠백스는 5월 한 달 동안에만 지금 5월 거의 중후반 접어들고 있는데 40% 급등했고요. 코오롱이 어제 신약,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세포 치료제죠. 이거 미국 FDA 임상 3상 시작한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앞서 이미 어제까지 이틀 연속 쳤었는데 오늘 또 갭상승하면서 급등합니다. 메디톡스, 젠백스, 코오롱 이 세 종목 먼저 오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먼저 메디톡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어제 상한가 이어서 3%대 강세를 좀 시연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의 여파가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48% 정도 급증한 111억, 매출액 같은 경우 41% 정도 급증한 188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건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나왔냐인데 컨센서스를 20% 정도 상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필요한 종목들은 급등하고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종목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모습들이 주가가 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의 의료 관광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주의 밸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매력이 있었던 제약과 바이오주가 뒤늦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피부 치료용 치료 임상 3상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판 허가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역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 후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진행될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대체적으로 본다면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대체 투자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 관련주의 대표 주자라면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 관련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보통 이제 뭐 보톡스와 필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휴메딕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휴메딕스도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메디톡스보다는 훨씬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휴메딕스도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해 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비슷한 패턴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조정을 받으면 대체제인 메디톡스 대체제로 볼 수 있는 휴메딕스 살 수 있나요?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어제 고가를 깨는 가격대, 깨느냐 깨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는 어제 고가를 보시면 됩니다. 43만 9,700원인데 오늘 이 부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이 부분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휴메딕스 쪽으로 한번 대체 투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한번 젠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젠백스도 역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한번 크게 올랐었다가 3만 원을 찍고 약간 윗꼬리를 동반. 아직까지 음봉으로 밀리지는 않는데 이 젠백스가 5월달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젠백스가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것은 사실 젠백스 자체의 모멘텀이다 라기보다는 삼성제약의 지분법 이익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제약은 거의 경고 수준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상승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제2의 뭐 셀트리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체주로 젠백스가 좀 지분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젠백스의 흐름은 삼성제약의 흐름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제약이 뭐 신규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만으로 급등하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뭐 화장품 사업을 영위한다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블 CNC 같은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인건비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가 올라갈 때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진출한다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제약은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고 역시 젠백스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젠백스가 올라가는 것은 뭐 지분법 가치 그리고 실적 호조 전부 다 이제 유효한 가능성에 의해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역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젠백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코롱은 어제까지 이미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상황에서 오늘 또 11% 이렇게 올라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될 정도인데 지금 4만 원대 정도에서 이달에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79,500원까지 거의 2배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시장에 살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수급이 너무 제약과 바이오주로 쏠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고 코오롱 지금 77,900원까지 11% 급등한 상황인데 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과도한 수급 쏠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FDA 이제 신약의 3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3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시판이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자료입니다. 한 3, 4년 정도 자료를 통계
크게 내서 보자면 삼상에 들어간 의약품이 시판될 가능성이 약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1상이나 2상에 들어간 이제 의약품보다는 시판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더 높죠. 하지만 30%의 가능성은 반대인 70%의 가능성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실패 때문에 가능성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역시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론까지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메디포스트도요 급등했었는데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살짝 장중에 오늘 아침 터치하는 그런 모습. 전 고점이 한 11만 원대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전 고점도 또 한번 뛰어넘을지 메디포스트 잠깐 역시 얘기 나온 김에 더 얘기를 들어보고요. 엑세스바이오는 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한가로 완전히 추락했었고 12월 저점까지 깼었었는데 오늘 반등을 합니다만은 뭐 이윤즉슨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인지 엑세스바이오, 메디포스트 두 종목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봐주시죠. 네, 그러니까 메디포스의 경우 지금 현재 좀 강박권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10만 원대로 좀 돌파를 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장 초반에 상승을 했던 보면서 거의 다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다면 주가가 워낙에 좀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히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포스트라고 하면 일단 카티스템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일단 일본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임상 시험을 좀 신청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온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난다면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점차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메디포스트 한 10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 부근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가장 큰 어떤 좀 모멘텀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정도 부근에서 비중을 이제 대폭으로 좀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다면 일단 바이오주 위주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오주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워낙에 급등세를 보여왔었고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좀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좀 분할 매도식으로 좀 빠져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어제의 경우는 좀 장중에 상당히 좀 급락을 한 채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소폭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그렇죠.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일단 작년에 좀 에볼라 바이러스 상당히 유행했을 때 일단 입찰가를 상당히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상당히 입찰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를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엑세스바이오의 경우는 2분기부터는 어떤 좀 단가가 좀 하락을 지속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가를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여부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그래도 2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엑세스바이오의 경우는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엑세스바이오의 경우는 워낙에 좀 실적이 좀 대폭의 이제 저자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좀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엑세스바이오의 경우는 일단은 그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얼마 정도의 좀 단가가 다시 한번 좀 인상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라리아 진단키트 단가가 너무 떨어진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얼마나 다시 회복되는지가 엑세스바이오 주가 매매하는데 키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파트론도 어제 뭐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한가로 끝이 났었는데 15,000원짜리 주가가 3월달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 10,000원 겨우 사수하고 있거든요. 파트론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또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엑세스파이어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 한가 근처까지 왔으면서 어제 급락했었던 대상,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었습니다. 사실 음식료 가운데 대상하면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신 종목이라고도 저는 전해 들었었는데 그냥 팔아버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상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긴 한데 파트론과 대상 이어서 보죠. 오현지 멘토님.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의 모멘텀을 맞추자. 첫 번째 확실히 싸거나 두 번째 분명한 모멘텀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싼 구간까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워낙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반전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해외 법인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것은 스마트폰의 성장이 정체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 스마트폰 부분이 약간 주춤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부분이 조금 더 그 고가 부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주는 부분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 1년에 스마트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성장하는 분야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주가가 그 성장의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고 지금은 그 과도한 기대감의 거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 기존의 동사의 안테나라든지 센서 탑재율이 약간 저조했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반전이 기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이제 베트남 부분의 비용 개선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파트론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IT 부품주들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다면 파트론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어제 또 한가여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매수는 이제 안 되겠죠. 차트를 예. 잠깐 보시면요. 그러게요. 궁극적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오늘도 반전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유하신 분들도 당장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를 보라고 해서 당장 매수하시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네네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1,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만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 장대 음봉의 이제 중간 위로 올라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 11,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모두 꺾인 상황입니다. 당장의 빠른 반등보다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겠죠. 하지만 조정 받으면 받을수록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기는 것이다. 관심권에 계속해서 두셔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1,500원 위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예상외로 가볍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돌파되게 됐을 때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대상 살펴볼까요? 네, 대상 같은 경우 어제 또 실적 쇼크로 인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엄청 안 좋은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눈높이 못 맞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워낙 강세라든지 아니면 곡물가 안정이라든지 음식료주의 긍정적인 업황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니버터칩이 촉발한 크라운 제과의 급등을 시작해서 국내 제과, 음식료 관련주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였고 네. 특히 오뚜기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 중국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상도 그에 휩쓸려서 같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소 고평가가 되었다 해서 어제 실적 쇼크로 인해서 그 고평가가 다소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음식료주도 마찬가지예요. 거시적인 여건은 좋습니다. 워낙 강세라든지 곡물가 안정 다 좋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역시 종목별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을 띄우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대량 음봉과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대상을 보유하신 분들도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파트론도 그리고 대상도 좀 기술적으로 안 좋은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 파트론을 굳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는 11,5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 시장 너 이럴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 보리형 메디앙스 계속 횡보하고 나서 급등하면서 그냥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쪽만 매기가 계속 집중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제 살펴볼 두 종목 역시 그러합니다. CJ 계열사들 좋지요. 호실적 영역에 역시 신고가 랠리고요. 롯데칠성 먹어보지 못했지만 처음처럼 수나리 돌풍 속에 역시 오지비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목 역시 살 수는 없는 건지 김진경 연구원님. 네, CJ의 경우도 상당히 좀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들이 좀 호실적으로 좀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가장 이제 주요 자회사라고 한다면 뭐 CJ CGV도 있겠고요. 또 CJ EN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CGV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50%가량 좀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CJ ENM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CJ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좀 상장된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비상장된 자회사들마저도 좀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CJ 이런 그룹 자체에 대해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J CGV의 경우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영화가 흥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크게 어느 정도 좀 돌풍을 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크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도 어떤 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또 예능 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CJ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신규 진입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CJ의 경우는 지금은 신규 진입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자 분들의 좀 영역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CJ 그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에서 좀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21선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올 시 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 차트를 봤을 때요.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래도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21선 부근이 한 20만 원 선까지 눌림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 칠성인데요. 롯데 칠성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 칠성의 경우가 일단 주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또 신제품 이제 맥주를 출시를 했는데 이런 맥주가 일단은 점차적으로 성수기 진입으로 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일단 저도수 소주가 또 지금 유행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저도수 그 소주의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롯데 칠성에 대해서는 2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칠성의 경우는 워낙 주당 단가가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급하게 좀 올라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신 분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으실 것 같지만은 일단 롯데 칠성에 대해서 액면 분할이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라도 좀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이후로 좀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는 지금 살 수는 없겠고 21선이 위치한 진짜 한 20만 원대 초반 이 정도 와야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롯데 칠성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액면 분할하면 아모레퍼시픽처럼 그때 좀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카오 반등 이어지고요. JW 중해제약 신제품 출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전해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조용합니다만 종목별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난리 난 종목은 좀 뻔한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오늘 분석 도와드렸듯이 거의 뭐 많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사기는 참 어려운 그림의 떡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김진경 연구원님이 마치셨기 때문에 오멘토님께 먼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연장이기는 합니다. 실장에 따른 종목 불확실성, 그러니까 급등락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센서스 대비 나오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이 상당히 크게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이라든지 이제 킬스트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을 했고요. 네이톡스라든지 크라운제가는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게 하락하는 종목을 보면 저가에서 실적 쇼크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던 종목이 실적 쇼크 때문에 급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주를 보유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 제 생각에는 일단 매도하시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전략은 이제 실적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유통주입니다. 소비 심리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려는 흐름들. 이마트가 13분기 만에 매출이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마트라든지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에서 관련해서 그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유통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아니라면 실적 그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확실한,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장비주 선별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급등이 나온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종목보다는 아몰레드 장비 부분의 수혜가 기대되는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 유통주,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적 성장,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종목은 AP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딱 부러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고가주를 갖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곧인 것 같다.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발표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현금화 사인도 나왔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또 추가적인 전략 더 들어보죠. 네, 지금 시장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공백기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좀 마무리는 된 상황이고 또한 2분기 실적을 기다리자니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좀 뚜렷하게 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좀 시장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조금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자 이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면서 좀 종목별 선별적인 좀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제약주라든지 화장품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업종별로 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주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제약이라든지 화장품주보다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거리가 없어서 저희도 헤드라인 쓰기도 빡빡할 정도로 시장이 뭔가 모멘텀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계속해서 보합권 정도 양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멘토님이 뭔가 좀 시원한 해법을 주시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주말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5월 23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입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는 6월 시장 전망 및 대응법입니다. 오셔서 유망 업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월 달에 좀 평균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5월도 사실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별로 예외가 아니었었던 듯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6월장 대비 우리 강연회를 통해서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트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많이 팔지 않지만 양시장에서 안 삽니다. 선물까지 소폭이지만 팔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쏙 들어오네요. 시장은 그닥, 종목들은 노다지.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만 유효하다.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종목별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서 충분히 빠르게 사고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요. 유럽 쪽에 계속 양쪽 완화가 이어지고 있고 또 드라기 총재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도 최근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까지 유동성은 풍부한 장이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핀테크 관련주 주목하지 하셨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올 연말 12월부터는 은행, 증권사 가지 않고 직접 신규 계좌를 틀 수 있다고 하죠. 그 뉴스에 관련해서 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안상인 대리님의 의견 볼까요? 채권금리 불안한데 투자 심리가 살아날까 싶지만 여전히 안정세를 띌 거다 쪽에 무게 두시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더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과 중국 얘기해 주셨지만 줄곧 일주일간 매물을 제가 쭉 한번 다시 보니까 외국인들은 결국 살 거고 시장은 갈 거다 쪽의 의견 계속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올해 한 해, 지속적으로 시장은 좀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지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나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의 유동성은 이제 풍부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좀 유동성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소폭 지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역시나 전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서는 좀 매도세를 펼쳤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1,000억 이상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역시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좀 순매수세가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좀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상장사들의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또 안 나온 종목대로 상당히 좀 출렁임이 있었고 실적이 또 반면에 좀 잘 나온 그런 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나온 반면에 또 주가가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전개가 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일단락이 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차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증권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그리고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재차 좀 반등을 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 제약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들 섹터 같은 경우에 다소 좀 과열 부분에 진입한 만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 대규모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주 부자하셨습니다. 시장은 일단 이 정도에서 조정을 끝내고 오르지 않을까. 이 밖에 바이오 제약 오늘도 뜨지만 이쪽은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하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탑픽주 있으면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테스라든지 유니테스트, 원익 IPS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네. 상당히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PSK라든지 이런 좀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른 쪽, 원익 IPS라든가 테스트 이런 쪽보다는 덜 오른 반도체 장비 가운데 PSK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선 또 AP 시스템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시청자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전략 짜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보합권 등락 중입니다. 현물은 그런데 선물 시장 움직이면 어떨지요? 필요한 저희가 맥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이 가이드를 잡아주실 텐데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외국인들 파생 물량 정리하면 시장은 되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어제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260, 261대 아마 매수는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440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71억 순매도, 기관 271억 순매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 지금 약하게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수량은 개인 63억 순매도, 63계약 순매도를 취하고 있고 외국인 353계약 순매도, 기관 455계약 순매수 취하고 있고 옵션은 개인 콜옵션 8,127계약 순매수, 옵션 1,777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888계약 순매도, 옵션 4,488계약 순매수,
기관 콜옵션 7,179계약 순매도, 콜옵션 6,313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약하게 현물에서 쌍끌이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은 전반적으로 포지션은 상승 기대감을 품고 있는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하방 쪽에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을 좀 막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3, 상승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60,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시장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어제 가격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좀 마무리했는데 아직 상승 세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며, 오늘 일단 오전에 10시 15분 종가 가격이 261.50 가격 정도 지켜주게 되면, 이상 가격이 위치하게 되면 오전부에는 260단 돌파 시도가 한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파생 물량 성장 작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파생 순매수 물량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에 청정하시면 유리하시겠고, 현재까지는 수급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물량을 현재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어제와 같이 오전부에는 좀 위아래로 좀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주가지수 2100 가격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 바, 당장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262 이하 가격을 가게 되면 261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확실하게 상승 위로 간다란 사인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2100 현물 기준으로 지켜지는 그런 신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60 미만에서는 안전하게 사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260대 지켜주면 263포인트까지는 돌파도 가능하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오전장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신 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다음에 곧바로 여름인 듯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름철이면 뜬다는 이른바 계절주 선취매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 종목 우선을 공개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해 주셨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께서 출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미 제습기 관련된 위닉스는 어제부터 급등을 시작했고요. 선풍기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신일산업 역시도 오늘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들도 그 종목 우선에 포함이 될까요? 여름철이면 뜨는 종목, 나도 이런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1시 증시 탑5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